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두 개 부서가 국정원을 긴급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관건은 메인 서버에서 보고서를 찾아냈느냐는 겁니다. 자, 방금 전 중앙일보가 이 검찰의 입장 그리고 국정원의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은 상당히 협조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자, 방금 중앙일보가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메인 서버에 남은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만큼 국정원과 검찰 사이에 상당한 협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방송 등에 나와서 메인 서버에 남아있을 텐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자다가 봉창 두들기느냐 계속 부인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팩트입니다. 자, 국정원의 메인 서버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오늘 국정원이 낸 입장문을 보면 검찰은 중앙일보의 보도처럼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서훈 전 국정원장, 하태경 의원의 말처럼 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해서 언젠가는 소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 맞는지는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이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국정원 메인 서버 안에 보관된 두 사건 관련 보고서를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확보했을까요? 중앙일보는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박지원, 서훈 두 사람은 사법 처리가 확실시되어 보입니다. 물론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박지원, 서훈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 1부 이동 부장검사 그리고 공공수사 3부 이준범 부장검사 두 개의 부서가 한꺼번에 국정원을 덮쳤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국정원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각각 서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두 부서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수수색은 지금 국정원 내에 검사 출신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협조가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압수수색 지난 6일 이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아마 국정원은 지금 이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이들의 관련 물증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온 검찰에게 이 내용들을 다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지원 전 원장,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의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불과 닷새 만에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대와 포승줄을 이용해서 이들이 북한군을 보자 처절하게 저항했다는 그런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메인 서버에 있는 이 흔적들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메인 서버 안에 남아있는 당시 보고서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고 두 전직 원장의 혐의를 확인하려면 국정원 내부 보고서와 대북라인 결제 문서 등을 근거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원장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보고서를 보지 못했고 삭제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훈 전 원장은 미국에 머물면서 이 구체적인 팩트에 대한 발언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의 서버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내 PC에 이 첩보 보고서나 관련 자료를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는 남습니다. 보고서 원본과 삭제 로그 기록 등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누가 삭제했는가? 또 이 내용은 보고서 내용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삭제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타날 테고 누구의 지시로 이런 짓이 이루어졌는가? 박지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정원 지시, 인사나 이 행위에 대해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범죄가 확인된다면 박지원 혼자 이걸 뒤집어 쓴다는 건지 아니면 또 말을 바꾼다는 건지 아무튼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압수수색에서 나온 흔적들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원장을 소환하게 되면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국민의힘은 공무원이 피살된 2020년 9월 20일 밤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생산된 보고서들에 대해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걸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것은 국정원이 입장문을 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 자료를 제출하는 임의 제출 방식이다. 검찰이 국정원 청사에 들어와 국정원 서버에 접근하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하여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상의 임의 제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따라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최소한으로 추출해 검찰에 넘겨줬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검찰 관계자도 중앙일보에 고발인 자격의 국정원과 자료 협조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을 고발한 쪽이 국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 전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문재인 정부 시절 잃었던 의혹을 조사해 전직 원장들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권 때도 초기에 국정원 개혁하니 뭐하니 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 속도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렇게 수사 속도가 빠른 것은 이처럼 국정원이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는 것, 이게 뒷받침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나온 엄청난 물정들이 박지원 서운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